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BFS 두 번째 미로의 거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미로 문제고요. 최소 몇 칸을 지나면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엔 0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는 5 곱하기 5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5칸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5칸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보통 칸 수로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신경을 써서 값을 빼거나 이렇게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소처럼 이름을 붙여서 N5짜리가 될 거고요. 자, 동일하게 visited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정기 값까지 똑같이 적지는 않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맵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20011 아이고 00 03 나머지는 거꾸로 1로 막혀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아마도 지금은 초기에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는 중이니까 간단히 체크해보고 가면 되겠죠. 자, 초기 출발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 visited의 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가능한 것. 자, 연결은 상하좌우 네 방향이 되겠고요. 벽이 아니면 되겠죠. 자, 0이면 간다가 아니라 3이어도 가야 되고 2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지도에서 즉 네 방향 상하좌우 네 방향 1이 아니면 벽이 아니면 그쪽으로 확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도 그리고 뭐 예전 했던 것처럼 하나씩 이전 문제처럼 뻗어나간다면 그 다음 BFS에서 둘, 셋, 넷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다섯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거고요. 여섯, 일곱이 되겠죠. 근데 이 자리는 목적지니까 비티드 배열의 목적지 거기를 찾았다면 저기에서 2를 뺀 게 정답이 되겠구나. 여기는 칸수니까요. 출발지랑 목적지 빼고 저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FS에서 우리가 네 방향, 8방향 또는 연결된 노드 이런 형태에서 조건에 맞으면 진행이었는데 그 조건이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FS는 아직 지금 한두 문제째 풀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잡아놓고 가죠. 여기에 뭐 스타트 I하고 스타트 J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지. 목적지엔 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 end IJ를 줘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작점만 주고 출발지는 요 값으로 이전 문제처럼 한번 해보고 뒤에 가면 아마 좌표로 찾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Q를 만들고 visited 배열을 만드는 거죠. visited 배열은 아마도 0이 n개 그렇죠. 존재하고 이거를 포문으로 또 n개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n 곱하기 n 똑같이 만들어줘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Q의 초기화 그리고 visited 배열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정답에 필요한 뭐 카운트 증가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해주시면 되겠죠. append si, sj 시작 지점에 대한 걸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v에 si, sj 좌표에도 1이라는 시작 표시를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Q의 데이터가 있는 동안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전에 다른 문제에서 거의 뭐 비슷한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current I, current J에다가 네, 데이터 하나를 팝하는 거니까 네, Q에서 네, 데이터를 하나 팝하고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면서 풀이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가 바로 지금부터가 네, 팝한 게 네 방향 조건에 맞으면 Q에 삽입. 요거랑 동일한 동작을 해주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네 방향. 두 번째는요, 방향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네, 많이 해봤던 범위 내에. 그리고 1이 아니면, 자, 이때 가능하다면 네, 혼동하지 않게 이 안에 있는 게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를 네, 적어놓고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이 아니면 저는 이제 인티저, 좀 작업이 편하게 인티저로 할 거니까요. 네, 1이 아니면 네, Q에 삽입해주는 조건이 되겠죠. 이건 이따 코드를 짜면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Q에 삽입하는 건 아마도 Q에 어펜드 네, CI, CJ를 해서 네 방향 네, 여태까지처럼 next IJ를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네, 뭐 삽입해 주고요. 네, 그 자리도 next I, next J에다가 이전 네, CI, 네, CJ의 값 더하기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디버깅 하실 때도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BFS의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딱 요 기본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변형하거나 요걸 기준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기본기로는 꼭 익혀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어레이 맵을 다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트 IJ를 찾아야 될 테니까 자, 루프를 돌려줘야 되겠네요. n까지 이런 건 범위를 네, 눈으로 정확히 보면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j까지 돌면서 만약에 ARR의 I, j가 네, 우리 시작값이 2, 네, 시작값이 2다 라고 할 때 스타트 I, 스타트 j에다가 네, ij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네. 뭐 그때 브레이크를 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냥 다 돌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으니. 그래서 스타트 IJ를 주고 BFS 문제는 많은 경우에 네, 정답을 리턴하면 그걸 출력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스타트 I, 스타트 J를 기준으로 해보죠. 자, 첫 번째 Q의 초기 데이터 Q를 생성하고 필요한 변수가 있으면 만드는 겁니다. 네, 자 Q 만들어주고 네, 이것도 네, n개를 만들고 네, for 네, n줄 네, 그래서 n열 n행을 만들어 주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초기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초기 데이터를 넣어주고 시작하셔도 되지만 네, 저는 그냥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자, current I, current J Q에 뽑아냅니다. 자, 그리고는요, 네, 여기가 이제 필요한 조건입니다.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네 방향, 범위 내이고, 1이 아니면, 즉, 벽이 아닌 경우. 자, 이걸 0이면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목적지에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디버그를, 동작이 이상해서 디버거를 돌려보시면 알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네 방향이니까 네, di dj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 하, 좌, 우 이죠. 네, 만들 필요 없이 네, 자, for 네, di dj를 네, 상 네, 뭐 리스트든 어레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 좌, 네, 우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그러면 next i, next j는 ci에다가 di를 더하고 cj에다가 dj를 더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범위 내여야 되니까, 자, 만약에 ni가 0보다 크고 m보다 작고 nj가 0보다 크고 m보다 작고, 범위 내이고, 그 다음에요 1이 아니어야 되죠. arr에 ni, nj가 1이 아니면, 자, 반드시 범위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기억이 먼저 생각나서 이걸 앞으로 두시면 범위 바뀔 때 범위 밖을 벗어났다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Q에다가 여기 있는 걸 잘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next i, next j를 넣어주시고, 똑같이 V에 next i, next j 자리에다가는 ci, 현재 cj에다가 1을 더한 자리를 보내줍니다. 자, 정답 처리는 어디서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에 빼낸 다음에 하자. 뭐 여기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계속 요 형태로 할 거라, 자, 정답 처리는 좀 한산하게 밑에서 지나치게, 여기가 점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자. 자, 만약에 꺼냈는데 그게 목적지면요, 그건 지금 값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즉 AR날에 CI, CJ가 목적지는 우리가 3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목적지 도달한 경우에는 리턴해 주셔야 되겠죠. 뭘? 아까 앞에서 한번 따져봤었습니다. 2를 뺀 값을, 현재 거기에 적혀 있는 거에서 2를 뺀 값을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Q가 다 돌 동안 리턴을 못했다. 그럼 여기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0을 리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달하지 못한 경우 0을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55라는 값이 나왔네요. 둘 다 55가 맞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니까 간단하게 디버거로 동작을 한번 살펴보시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게 제대로 동작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걸 0인 경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팝을 한 다음 정도에 BFS를 한두 개씩 뻗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씩 쫙쫙 뻗어갈 테니까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두시고, 여기 디버거 창, 제가 다른 데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BFS는 처음이니까 Shift F9 또는 디버거 창을 눌러서 동작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는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비지티드 배열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8을 누르면서 F9를 누르면서, 자, 여기 처음에 이 자리에, 그 다음엔 이 자리를 막 갱신하면서 가는군요. 이 자리 한 번 간 데는 되돌아오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버그를 발견했네요. 자, 그래서 한 번 간 데는 되돌아오지 않게 BTD가 0이면 이 조건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엉뚱하게 제출이 안 될 뻔했네요. 그래서 5까지 이렇게 갔고요. 여기는 이제 가려면 또 한참 늘어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가긴 가겠지만 6이 다시 올로 7로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해 가겠죠. 그래서 커지면 이거는 무한히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디버거를 설명드리려다가 디버깅 할 수 있는 동작을 찾게 됐네요. 자, 그래서 범위 내이고 미방문 1이 아니면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줬어야 됐습니다. 자, V에 ni, nj가 0이고 미방문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550, 아까 0이 안 나왔던 이유가 무한히 거기를 돌면서 실행 중이었었나 보네요. 네, 제가 미처 앞에 두 개만 복사한지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출을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FS나 이런 정해진 문제들은요, 템플릿을 정확히 지키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네,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해야 될 일들이.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진행해야 될 조건이나 범위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겁니다. 또는 Q에 들어갈 게 값 하나냐 좌표냐, 좌표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값이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 틀은 똑같으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